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특별한 상황이 없을 때는 저녁 9시에 취침을 해서 보통 4시, 4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3시간, 4시 이후에 3시간을 상당히 중시 여기는 사람인데,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목이 좀 많이 잠깁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목이 잠겨서 말이 좀 어눌하게 나오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이 4회차고 3회차까지 여러분들과 만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통주 발효 과정에서 나올 문제를 미리 짚고 넘어간다. 이렇게, 혹은 과정에 얘기해줘도 될 것을 미리 이렇게 복잡하게 먼저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도 계실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이제 6회차, 7회차 정도까지 드리는 말씀은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그 핵심적인 부분을 미리 이해하시고 접수하신다면 본발효에 들어가서 상당히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또 도식을 하다 보니 그간에 3회차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표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띄우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오늘 내일 준비를 해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어제 재료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특히 전분질에 관한 부분인데, 전분질이 인위적인 당화, 인위적인 당화라고 하면 고형체의 쌀을, 특히 쌀이죠, 쌀을 미리 파쇄, 분쇄 내지는 찌고 범벅을 만들고 구멍떡을 만들고 고동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인위적인 당화입니다. 인위적인 당화인데, 그것은 다 갖춰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온도입니다. 온도. 그 우리가 온도를 모르고는 사실 응급 상황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응급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은 앞전에 말씀드린, 관여하는 것은 효소가 먼저 관여를 하고 효모가 당을 먹게 되는 상황인데, 이 초산균과 젖산균, 초산발효와 젖산발효도 모르면은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 갖춰진 당화, 그러니까 인위적인 당화가 끝난 다음에 그 인위적인 당화 부분은 발효를 하기 위한 첫 단계에서 다 갖춰진 상태에서 온도가 그 다음에 좌지우지를 합니다. 그럼 온도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일단 밑에 젖산균부터 보면은 젖산균 일반적으로 10도 정도 되면은 활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약 50도 정도 되면은 사멸을 합니다. 최고점은 한 30, 이 도표를 봤을 때 30, 한 7, 8도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효모는 10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40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시들기 시작하고 세포핵이 빠지면서 사멸의 길로 들어갑니다. 이게 효모고, 초산균 같은 경우는 사실 초산균은 워낙에 생장 속도가 빠르고 악한 상황에서도 생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10도 정도부터는 초산막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균이란 것은 우리가 다루는 초산균이나 젖산균이나 효모균 자체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질 상태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평균 값을 우리가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젖산균 같은 경우는 시작 온도는 10도부터인데 곡선을 보면은
60도까지, 최고점은 40, 한 5, 6도부터 해가지고 사별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효모는 사실 10도 이전부터, 효모가 아니라 그 효소는 10도 이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가지고 최고점이 45도 정도까지, 45도 정도까지 여기 있습니다. 45도 정도까지 생자곡선을 그리다가 사별의 길로 들어갑니다. 모든 그래프의 형태는 생장 속도와 반응 속도와 온도 변화가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발효라는 것은 온도 몇 도 차이로 인해서 술맛이 좌지우지되고 또 유익균이 잘 발생할 수도 있지만 유해균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술 발효를 하는 사람의 어떤 갖춰진 상태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생장 곡선은 비슷하지만은 증식 속도와 온도 변화,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이렇게 칸을 그려놨는데요. 우리가 술 발효를 하는 온도는 20도에서 30도입니다. 그리고 저온 발효 같은 경우는 20도 내지 20도 이하에서 16도까지, 요게 저온 발효 상태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술 발효하는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균들은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 초고온균이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심해 화산지대에 사는 균들은 120도까지도 견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것은 전체 맥락에서는 중온균이 보통 보면은 10도에서 50도까지입니다. 10도에서 50도까지 이 중온균 안에서 발효는 일어난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좌측으로 가느냐 우측으로 가느냐 향방이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 변화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요 저온 발효, 우리가 이제 술 발효하면서 그 저온 발효라고 하는 요 부분은 3개월 내지 6개월, 심지어 1년까지도 저온 발효 숙성을 시키면서 술 발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보통 22도씨에서 16도까지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발효를 하는 부분은 20도씨에서 30도 사이.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다루는 요 구간, 20도, 30도 온도 변화의 구간을 저는 약간은 부정을 합니다. 왜 부정을 하느냐? 이게 거의 제가 이 온도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그래프인데, 자, 보세요. 최정점은 지금 예를 들어 먼저 효모를 보자고요. 효모를 보는데, 최정점은 제가 그간의 술 발효를 하다 보니 사람 체온과 비슷한 36.5도가 반응 속도, 증식 속도, 또 생장 온도에 따른 증식 속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사람 체온과 같은 35도, 37도까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온도를 38도까지도 올려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실험 연구를 하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술맛을 낼 수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렇고요. 근데 그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새로운 방법이 나왔어요. 근데 그 방법은 여러분들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요 도표만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 효모의 정점은 36.5도 위가 되겠고요. 젖산균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초산균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초산 발효를 합니다. 그 술 지gem이라든지 술 부산물을 가지고 약 8도에서 9도 정도를 맞춘 다음에 초산 발효에 들어가는데,
저는 초산부로 들어갈 때 무조건 33도에서부터 시작해서 40도까지 온도를 맞춥니다. 40도가 되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보세요. 35도 정도에서 최고점이 45도까지 요 구간 안에서 초산균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분할을 합니다. 요걸 한번 봐보시고요. 요 상황. 그 다음에 효소 같은 경우는 효소는 사실은 43 여기 보시면은 45도까지 마찬가지 초산균과 비슷하게 초산균이 38도인데 38도가 이제 가장 적절한 상황 환경에서 반응을 보이는 온도인데 이 효소 같은 거는 사실은 효소도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효소 종류는 수천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효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분포도가 온도의 활동력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30도는 당연한 거고요. 심지어는 50도에서도 문제없이 발효가 일어납니다. 50도에서도. 이 정도 곡선이 되겠죠. 이 정도. 효소는 또 때에 따라서 60도에서도 생장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가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초기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발효를 배우면서 이 구간 안에서만 움직였는데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균들은 그 이상의 범위에서 최고의 성장 속도를 보이고 최고의 활성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루는 건 이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효소나 초산이나 효모나 젖산은 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최고의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사실은 마스터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능한 온도 범위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사실은 이 그래프 안에서 이만큼 정도로 저는 극복을 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초기에 배웠을 때는 20도, 30도 범위 내에서 배웠는데 이 부분을 극복하다 보니 알코올 도수도 높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좀 고품질의 술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자, 근데 일반적으로 흔히들 하는 얘기가 28도, 30도가 넘어가면은 젖산균이 확 덮어버리기 때문에 호기성을 가지고 있는 효모균이 산소와 접하지 못해서 알코올 도수가 안 올라가고 당이 잔류되는 바람에 초산균까지도 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온도는 20도와 30도 사이, 특히나 이제 21도에서 28도 사이 가장 적절한 온도가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극복한다는 게 결코 쉽지만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발효 자체가
술 발효에 있어서는 고온 발효를 하는 상황입니다. 고온 발효. 근데 고온 발효를 하면은 급발효가 일어나가지고 발효 시간이 단축된다고 하는데 이 미수곡주 같은 경우는 15에서 17일 동안 술독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저온 발효를 해서 고품질의 술을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저같이 고온 발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온 발효와 별반 차이 없는 향미를 갖춘 술을 만들 수 있다면 사실 이게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극복했다는 거 하나 하고, 전체적인 기온은 20에서 30도가 아니라 30에서 심지어는 뭐 50도까지, 물론 이거는 이제 효소라든지 초산균은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생장을 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다루는 효모도 마찬가지로 사실 36.5도가 최정상의 생장 온도라고 뭐 논문이라든지 뭐 교과서라든지 학술적인 부분도 다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젖산균이나 초산균 때문에 이 온도까지 올라가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정설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이 고온 발효를 할 수 있다면은 고온 발효를 할 수 있고 단시간에 끝나는 발효가 아니라 길게 호기 발효를 할 수 있다면은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보다는 고온 발효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발효를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알게 되면은 이 부분을 극복하는 거 문제가 안 된다. 뭐 초산균도 그렇고 젖산균도 그렇고, 사실 젖산균 일부는 유해균을 박멸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하지만은 초산균 같은 경우 술 빚는 데 있어서는 좋지 않은 균이라고 미리 평가를 내려봅니다. 물론 초산균이 앉아서 새콤달콤한 산미를 느낄 수 있는 술을 그런 기호를 가지신 분들 있으시겠지만은 과했을 때는 산패가 될 수 있고, 적게 되면 또 기호층에서 싫어할 수도 있고, 사실 소비자층 어느 부분을 타겟으로 맞춰가지고 술 빚는가는 어려운 숙제인데, 그거는 이제 각자 술 빚는 분들의 어떤 그 타겟층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인위적으로 그걸 맞춰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과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고온 발효를 하게 되면은 급발효가 일어나가지고 당도 잔류하고 각종 균들이 침투를 해서 술 맛을 버린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는 못하고, 나름 제가 이 부분은 극복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술 발효 과정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이고, 하여튼 이러한 상황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그 균들의 생장 온도와 반응, 거기에 따른 반응 속도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거론해야 될 부분이 이 효소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효소는 사실은 다른 균과 마찬가지. 효소는 사실은 뭐 0도 이하에서도 생장이 가능한 것도 있고요. 60도까지도 생장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 초산이나 효모, 젖산균보다도 1차적으로 당을 만드는 것은 효소입니다. 효소인데 효소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40도 이상인데 요 구간인데 우리가 20도, 30도씨에서
당화를 시킨다면, 효소에 의한 당화를 시킨다면 사실은 정상적인 온도 범위가 아닌 곳에서 당화를 시키는 겁니다. 또 당화를 시킬 때 이 온도 범위까지 올렸을 경우에 사실은 뭐 초산균도 그렇고 효모도 그렇고 젖산도 그렇고 생장을 멈추든지 세포액이 빠져가지고 사멸하겠죠. 3혈온도 이상을 벗어났으니까, 이 세 가지의 3혈온도 이상을 벗어났으니까. 근데 효소가 전분과 결합을 해서 당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좋은 온도는 요 설정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20도에서 30도 구간, 요 구간을 벗어나서 요 구간까지 발효할 수 있는 가능한 환경 조건을 만들었을 때 새로운 술이 나오고 새로운 향이 나오고 또 발전된 발효 기술이 정착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 기본 발효 그 온도 외에, 물론 요것도 제가 이제 여러 술을 만들면서 요 부분도 같이 이제 그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고온에서 30도 이상에서, 물론 이제 30도라기보다는 이제 초기 온도는 20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겠지만은, 요 우리가 미개척 분야, 우리가 전통술의 미개척 분야, 요 부분, 요 미개척 분야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 술은 세계적인 술이 될 수 있다고 감히 제가 장담을 합니다. 요 부분.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 건데요.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효소와 초산과 효모와 젖산의 가장 생장 적정 온도는 이렇게 표기됩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효소는 45도까지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 무리가 없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은 어느 한 가지 종류의 그 효소 작용이 아니고 포괄적인 부분, 평균적인 부분으로 요 온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고, 초산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뭐 7도 차이, 뭐 1도 차이, 뭐 4도 차이 이렇게 나는데, 요 약간의 차이가 발효에서는 상당히 큰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걸 아까 잠깐 제가 논문을 하나 살펴봤는데, 논문에 보니까 요거는 온도고요. 온도고 10분간 효모를 살펴보니까 10도씨, 이게 도시입니다. 도시. 10도씨, 24도씨, 40도씨에서 그 반응 속도와 미생물이 어떻게 생장하는 것을 확인해 봤더니, 10도씨에서는 9개가 발생을 했고요. 효모가 생장을 했고, 24도씨에서는 14개가 생장을 했습니다. 40도씨에서는 19개가 생성이 됐어요. 자, 이거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5도씨까지 가더라도 효모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젖산균이나 초산균 때문에 술을 망칠 수가 있어가지고 그 온도를 못 올린다는 거. 그 부분은 말씀드린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 우리 전통주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도씨에서는 19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온 발효 같은 경우는 24도씨 이하라고 봤을 때 생장 속도는 느리지만 효모는 호기 발효, 그러니까 우리가 술 발효는 호기 발효지 않습니까? 호기 발효 상황에서는 효모가 살아있는 한 알코올은 발생되는데, 그러면은 효모의 생존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효모는 생존 주기가
보통 이틀 48시간으로 대부분 봅니다. 어떤 논문이라든지 근거 자료를 보더라도 24시간입니다. 24시간. 24시간이 되면 사멸한다고 보여지고 또 20에서 20번에 21번 정도 분할합니다. 뭐 출합법도 있고 배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40도 제일 높지 않습니까? 물론 40도 넘어가면은 효모가 힘이 빠지고 이제 사멸의 길로 간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지 간에 40도까지는 무리가 없다. 그럼 35도씨에서 효모를 배양을 했을 경우에 발효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전 부분을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도 숙제고 저도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주가 극복하지 못한 부분 30도에서 40도 사이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진청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술 발효의 적정 온도, 술 발효의 변화 이런 부분이 이제 나와 있길래 자문을 받아보고자 했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과학적인 수치 또 이 부분은 정상적인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수치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상적인 수치가 현재로서 비정상적인 수치로 보여진 요 부분, 요 구간을 극복했을 때 우리의 술은 좀 더 확장성 있고 세계적인 술, 거기에 향미가 가미된 술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술 발효를 끝낼 때까지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극복하는 분은 술 발효에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쳤고요. 이 수치도 제가 그 표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중요하죠. 10분간 10도, 24도, 40도를 갖다가 배양 온도를 설정하고 했더니 10도에서는 9개, 24도시에서는 14개, 40도시에서는 19개가 나왔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구간을 극복해야 좋은 술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좀 지저분하지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에서는 제가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그 논문에 있는 부분 그거하고 앞전에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표로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유튜브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을 했고요. 오늘 제가 목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기침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